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비교적 조용한 관계로 야만의 조국 2탄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엄청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앞에서 뭐 중국, 북한 또 문재인 정부 다 꼼짝 못하고 미국의 페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세뇌탈출 여전히 너무나 세상에 이 폭풍 전야의 고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야만의 조국 제2탄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야만의 조국의 이제 첫 안내 개요 들어가기를 했더니 재미도 없는 건데 꽤 많이 봐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재밌어집니다. 그때 어떤 분이 아주 정색을 하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의과대 교수하시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제목이 야만의 조국이냐, 왜 그런 자기 비하적인 거냐, 이런 충고를 주셨는데 제가 좀 성질머리가 나빠서 말을 좀 약간씩 시니컬하게 꼬아서 하는, 역설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죠. 저는 뭐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이 카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카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축이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죠. 인류가 먼저 한 거는 목축이 아니고요. 농경이에요. 이때 이 농경이라 그러면 주곡 농사입니다. 주곡이라고 하면 쌀, 보리, 밀, 이걸 이제 야생쌀, 야생보리, 야생밀을 길들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상태에서는 농사에 부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야생은요, 오늘 와서 짐승이 다 먹지 못하게 나달이 시차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나달은 좀 빨리 있고 어떤 나달은 좀 늦게 있고, 그 다음에 나달과 대 사이에 이 모가지, 이게 굉장히 약해요, 야생은. 반면에 이제 길들여진, 사람이 계속해서 농경에 유리하게끔 종자 개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계속 이제 셀렉션을 하면, 뽑아내면 안 좋은 불리한 형질은 도태되니까 길들여진 곡물은 알이 좀 퉁겁고요. 그다음에 알이 많이 맺히고요. 알이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동기화돼서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숙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그냥 쭉쭉쭉쭉쭉 배서 하면 그때가 다 모든 알들이 다 연그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야생 상태의 쌀보리 밀하고 길들여진 쌀보리 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무슨 유적에 쌀알 혹은 보리알 같은 게 탄화돼서, 그러니까 이제 불에다 구워갖고 먹은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농사지었다 하고 주장하면 무지하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서 쌀 농사가 6,000년, 7,000년 전에 있었다는 등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들이대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곡식이 나와야 되고요. 진짜로 논밭을 갈았던 땅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약 3,500년 전에서 3,000년 전 사이에 농경이 본격화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환빠라든지 위대한 동이라든지 이런 헛소리 하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평양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주장은 오히려 평양에 맞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항상 진실과 인류 전체에 놓고서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 민족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 전체를 이끌어온 민족이다, 이건 전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옛날에 농경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 농경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발전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 그러는데 신석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로 보면 빙하가 끝난 기후입니다. 그래서 11,700년 전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 신석기냐 구석기냐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깨뜨려서 만든 석기를 쓰면 구석기고 갈아서 만든 석기를 쓰면 신석기다 이런 식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간다라는 게 한자로 연마할 때 그 다음에 만들다 해서 그래서 마제석기가 신석기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건 족보도 없는 헛소리고 일본 식민사관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농경, 그러니까 주곡 농사, 쌀, 보리, 밀. 지금은 옥수수가 제일 밀보다 오히려 큰 주곡인데 옥수수가 그렇게 큰 주곡이 된 거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 전만 생각하면 쌀, 보리, 밀입니다. 지금은 4대 주곡이에요. 옥수수까지도 들어가서. 그러나 그전에는 이 3대 주곡입니다. 쌀, 보리, 밀의 그 발전을 비교적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 많이 발굴되어 있는 이 중군동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대개 한 11,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이 빨간 데가 대개 한 10,000년 전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짙은 황토색이 한 8,000~9,000년 전 지금부터. 그 다음에 옅은 황토색이 약 7,800년 전, 7,000 한 500년에서 8,000년 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옅어지죠. 옅어져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이 연두색이 어디냐면 저기 덴마크, 그다음에 영국,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따뜻한 지역. 이게 연두색인데요. 이 연두색이 6,300년에서 5,800년 전인데 이게 이때가 빙하 막 녹은 다음이에요. 여기 그 전에 엄청난 빙하에 눌려 있어 갖고요. 한 11,000년 전까지는. 그거 녹는데 한 2~3,00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빙하 녹고 조금 있다가 사람 들어가서 그냥 농사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빙하 녹은 그 신개척지에까지 사람이 6,000년 전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한반도의 농경은 정말 늦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농경을 안 졌다는 얘기는 야만이란 소리잖아요. 문명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만이죠. 야만의 핏줄이 저희한테 엄청 흐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릴게요. 야만이라 그래서 반드시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아까 그 마제석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은 석기. 그러면 이게 석기를 갈아서 쓰면 신석기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주장인데 이거 택도 없는 주장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여기 보면 건사하게 갈아져 있죠. 이거 다 일제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아져 있냐? 2만 년 전에 갈아진 거예요. 그러면 빙하가 녹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의 신석기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 말이 안 되죠. 이때 이거 뭐냐면 주로 여기 위에 있는 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도끼고요. 맨 위에 있는 건. 나머지는 이게 갈판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원주민들, 조몽 사람들이죠. 원래 일본에 털을 잡고 들어간 게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 3만 년 전에 들어가서 고립된 사람들인데 이 조몽 사람들이 갈판이라 그래요. 이게 그 고고학에서는 갈판에다가 도토리 갈아 먹을 때 쓴 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를 한 거죠. 돌가루 같은 거 문질러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서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마 또 가장 아름답게 석기를 갈아서 쓴 사람들이 3만 년 전에 일본에 들어가서 고립된 조몽 사람들입니다. 조몽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웃이고 지금도 일본 문화의 뿌리 또 일본인의 뿌리, 일본 언어의 뿌리를 캐면 조몽이 나와요. 일본어의 뿌리를 캐면. 그래서 조금 일단 살펴보고
옆길로 잠깐 빠져서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엿듣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고대 인종이에요. 이게 조몽인인데 이 집 지어놓은 거 보세요. 참 집 이쁘게 진짜. 지금 일본의 그 정갈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원형이 이미 2만 년 전에 이 집에 드러나 있다니까요. 이런 집들을 짓고 살았어요. 빙하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정갈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태양 숭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태양이 뜨는 곳을 찾아서 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일본 열도로 진입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 3만 년 전쯤에. 그때 이제 지금 3만 년 전쯤이면 지금 타이완까지는 땅으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 빙하때라 해수면이 낮아요. 지금보다. 2만 5천 년, 2만 년 전쯤에 해수면 제일 낮을 때는 130m까지 낮았고요. 한 3만 년 전이면 한 80m까지 낮으니까 그때도 타이완은 이제 땅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류구 열도,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에 그 똥똥똥똥똥 똥똥똥똥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는 그 섬이 한 100개쯤 있는데 그때는 한 200개 있었겠죠. 이게 200개 이상 있었겠죠. 이게 낮으니까. 거기를 이제 뗏목 타고서 똥똥똥똥똥똥 건너와서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아마 태양 숭배 때문에 동쪽 온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기질이나 이 문화적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아치타입이라 그래요. 원형. 그 원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게 참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조몽 사람들의 원형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토기를 만들었다고요. 나중에 보면 토기가 특이하잖아요. 지금 우리 일본 뭐라 그럴까 일본 그 일식집 같은 데 가면 그 전국 시대에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은 그 투구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막 꼬아갖고 막 뿔 같은 거 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 원형은요 이게 함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오키나와 요 오른쪽 거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오키나와에 있는 그 돌을 가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철기나 이럴 때 없을 때 만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겠냐? 수십 명이 붙어서 10년, 20년 돌 깨내면서 돌을 가른 거예요. 돌가루로. 돌을 문질러서. 이 디자인 보세요. 일본적이잖아요. 이게 한반도에선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매혹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조몽 사람들이 남긴 이 스톤 서클 같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태양 숭배랑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원형을 원으로 두르고 이런 뭐 하나 이렇게 돌기둥 세워놓고 이런 종교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조몽 문화의 정갈한 세련미가 왜 나왔겠냐? 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나오려면요, 고대 종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네트워크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안을 따라서 쭉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을 한 3, 4km 이동하면 또 불악 하나 나오고 또 3, 4km 이동하면 불악 하나 나오고 3, 4km 이동하면 불악 하나 나오고 해안 따라 가지고 한 500km 이동하면 한 300km 이동하면은 혹은 섬 주변으로 해안 따라서 쭉 이동하면 300km, 500km 이동하면 불악이 몇 개 나와. 불악이 100개. 한 불악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씩 살면 그 2만 명 사는 거예요. 만약에 불악이 1km마다 있다. 불악이 500개다. 근데 200명 산다. 불악이 500, 그럼 10만 명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태양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해안가 생활을 하니까
생활이 공통이 되면, 생활 양식이 동일하면 이 종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원시 종교의 동질성을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유적을 구석기 때, 이런 거대 종교 유적은 다른 지역에서는 신석기 때 나오거든요. 일본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그 뭐라 그럴까,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일본인을 이야기하는 거를 수줍어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그 가설을 세우고 이런 스토리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어느 책을 봐도 일본 문화의 뿌리는 조몽에 있다. 나중에 2000년 전쯤에 불과 2000년 전쯤에, 조몽은 3만 년 전부터 시작되고 불과 2000년 전쯤에 한반도로부터 남성 위주의 정복자들이 밀려들어서 그 험한 백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패밀리 이주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연호랑 새오녀,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연호랑 새오녀를 보면 연호랑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왕이 됐다니까 그 마누라가 그 소식 들으면서 바닷가에서 우리 남편 언제 오시나, 우리님 언제 오시나, 이게 새오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기 5세기, 6세기 이때의 앵글로색슨이 한 20만 명 정도 영국에 들어갈 때, 잉글랜드로 들어갈 때, 이때는 가기가 쉬워요. 왜 가기가 쉽냐면 해안 따라서 가거든. 해안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에 도버 해협만 딱 건너고 또 해안 따라서 움직이면 영국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한반도에서는요, 현해탄 건너야 되잖아요. 현해탄. 그러니까 이게 험한 백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정복자만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 게 말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일본어는 까면은 전혀 족보도 모르는 이상한,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언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 족보 따질 때 문법 안 따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음하고요. 하나, 둘, 셋, 아빠, 엄마, 하늘, 땅, 이런 아주 기본 어휘 한 2, 300개, 두 개만 딱 따져요. 일본어 발음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세계 다른 말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 둘, 셋, 아빠, 엄마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까면은 조몽이 나와요. 근데 일본의 연구자들이, 그 좋은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류적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에서 큰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런 얘기하면 잘난 체하는 놈으로 치부하는 그런 그런 학문적 풍토가 있다고 짐작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아주 특이한 거고요. 이 뿌리가 아까 오래 간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저는 그래서 인종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인종인데 왜 그러냐면 민족도 아니에요. 조몽은 우리가 이런 피부 색깔이 뭐 까맣다, 좀 느리끼리하다, 그 다음에 아니면 하얗다, 그 다음에 머리가 곱슬거린다, 머리가 직모다, 머리 색깔이 이제 그 금발이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까만색이다, 아니면 갈색이다, 아니면 붉은색이다, 광대뼈가 나왔다 안 나왔다, 팔다리가 길다 안 길다,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질 않아요. 하나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하나의 유전자에 팔다리가 길고 또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눈알이 파랗고 눈알이 까맣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수만 개 유전자의 조합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형이라 그래요. 유전자 하나하나에 새겨지면 이건 유전형이라 그러는데, 제노타입. 수만 개의 유전자의 패턴으로 나오면 표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형에 의해서 인종적, 민족적 특징이 나타난 게 완성된 게 불과 한 7, 8년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 년 전에 이게 분화가 시작돼서. 그런데 일본 조목인들은 3만 년 전에 튀어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북쪽은 백인같이 생겼죠. 그래서 홋카이도 아이누들은
백인처럼 생겼어요. 남쪽 내려오면 동남아인 같이 생겨요. 오키나와 좀 가면 그런 사람들 많고.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동남아인과 백인이 분열된 거, 황인과. 일본 사람들 특이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우리랑 워낙 인연이 많이 닿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본 민족의 형성은 이 조몽 사람들 위에 한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사이 한 6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철기와 벼농사와 겨울밀과 겨울보리를 들고 들어간 정복민들, 특히 남성 위주의 정복민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일본 민족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그런데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700년 전에 이제 빙하가 녹고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빙하가 녹고 비가 많이 오고 옛날에 사막이었던 데가 풀밭이 되고 옛날에 풀밭이었던 데가 듬성듬성 큰 나무가 자라는 개활 초지가 되고 옛날에 초지였던 데가 빽빽한 산림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후가 한 5, 6도, 7, 8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렵, 그러니까 사냥, 그 다음에 낚시, 채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300km 이동하는, 200km 이동하는 혹은 100km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안 정도 원을 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천안,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여기서부터 한 원주까지가 동일한 자연 조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자연 초지 혹은 동일한 자연 개활 초지.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가면 거기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가끔씩 냇물과 강은 흐르는데 편편해가지고 동일한 자연 초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는 거기 대부분이 그 사막 같고 사람이 가서 헤매고 다녀봐야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그냥 천지사방에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인구가 확 늘겠죠. 이랬을 때 인간이 뭐 했냐고. 바로 거대 종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무지막지한 거대 종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실물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나오는 유적이에요. göbekli tepe라는. 이거 언제 만든 거냐? 한 11,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 뭘로 만들었냐? 차돌로 석회암 깨서. 여기 있는 건 다 석회암 덩어리들이에요. 석회암은 잘 깨지잖아요. 약하잖아요. 차돌로 깨갖고 손으로 사람들이 이런 신전을 짓는데 이 göbekli tepe 그 유적 하나에 이게 지금 한 직경이 한 16m, 20m 될 거예요. 이 동그랗게 돌아간 게. 이 기둥 세운 게 높은 게 한 6, 7m씩 돼요. 이게 사람 크기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농경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사냥꾼들, 사냥하고 낚시하고 채집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그래갖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전을 지어요. 여기에 보면 뭐 동물도 새기고 전갈도 새기고 뭐 뱀도 새기고 여기 이 비같이 크게 쓴 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 그럼 농경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 뒤지면 알아요. 먹고 남은 짐승뼈 보니까 이건 야생오리야. 이거 야생닭인데. 야생토끼인데. 집토끼가 아닌데 뼈에 다 나타나거든. 그 다음에 뭐 탄화된 보리 같은 게 밀 같은 게 나왔어. 보니까 이거는 야생밀이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거 보면 야생밀인지 저건지 알아요. 제대로만 나오면. 재배밀인지. 이 사람들 그러면 사냥으로 채집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걸 하나가 아니에요. 그 göbekli tepe 언덕 안에 한 20개 이상 들어있어요. 이게.
20개 이상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몇 개, 한 7, 8개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한대요. 그럼 발굴해 놓으면 상하니까. 이게 최근에 발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니 한 20년 전만 해도 야,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즉 주곡농사를 짓고 그 덕분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덕분에 거대 종교예요. 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거대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 인간은 기본이 정신과 영성의 동물이라니까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하냐. 1980년대 이후로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우리는 아파트 평수, 그 다음에 자동차, 애들 학벌, 내 출세 이것만 신경 쓰고 사는 틈에 저 도구른 놈들이 세상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고 삶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선동과 세뇌로 버무려진 그러한 상징과 관념을 만들어서 퍼뜨려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다 내주고 그것. 물질만 신경 쓰고. 정신의 동물, 영성의 동물이 정신과 상징을 다 포기를 해놓고 물질만 쫓고 있으니까 그게 30년 축적되면 그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 그거예요. 문재인 권력도 문제지만 문재인 끌어내리고 혹은 이해찬은 20년은 약과고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또 그 얘기했대. 지금 그 권력 당연히 그렇게 유지되는 거 당연히 못하게 하고 자유민주 그리고 공정시장 기업 중심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우리가 손을 놨던 정신과 개념과 상징과 관념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세뇌와 거짓의 덩어리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로 보면 안 돼요. 인류로 보면. 사람이 뭐였냐. 잘 살아지고 사방에서 비 오고 풍부해지고 풀밭이 넓어지고 물이 흐르고 물마다 물고기가 막 헤엄쳐 다니고 그러니까 처음 한 짓이 뭐냐.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 일족들 그게 점점 막 불어가니까 인구가 그 일족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거대 종교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아직 농사 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자,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보시면 이게 아까 옆에 이 그림 그대로 이 그림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요게 그 2개 가운데 있는 2개의 그 기둥 큰 거 서 있고요. 요 동그랗게 원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백모나 누가 이걸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이 발굴한 걸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아까 저 그림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gö베클리 테페 유적이 왜 남아있을 수 있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교 집단이. 묻고 떠났어요. 묻어버렸어요. 이 수백 년 혹은 1, 2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유적을 자기들이 흙을 파다가 묻고서 감춰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깊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타지 소설 사실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묻었을까. 여기에 대한 온갖 이론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뭄이 왔다. 혹은 기후가 변했다. 근데 떠나야 돼. 근데 여기 신성한 장소야. 그러니까 이거 묻을 때 사람 한 500명, 10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6, 7개월 걸려서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한 절반쯤 묻고 그 다음에 또 한 500명이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또 묻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아서 또 묻고
그러면 야생 상태니까 육포 만들고 뭐 먹거리 만들어서 다 준비해서 바리바리 걸머지고 와서 한 3개월 일하고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런 동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 집 앞에 눈 좀 쓸고 쓰레기 좀 잘 치웠다고 이렇게 뻐길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거대한 고대 신전을 이게 큰 산과 같이 돼 있다고 지금. 왜 그러면 그 위에 다 묻었으니까. 그게 20몇 개, 20개 안팎에 있는 거를 전부 묻고 떠요.